안녕하세요 여러분, 일상의 소소한 새로움을 더하는 채널 소뉴 채널의 소뉴입니다. 제가 직전 영상에서 올렸던 1억 모으고 나서 느낀 점 5가지 영상에 정말 많은 분들께서 호응과 그다음에 많은 경험담 댓글들을 남겨주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영상에서 이런 말을 했죠. 짠 테크는 오래 할 수 없다. 안 먹고 안 쓰고 정말 악착같이 모으기만 하는 짠테크는 롱런하기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더니 그렇다면 소녀님, 제가 최대한 생활비에서 아낄 수 있는 부분을 아껴서 그래도 시드머니를 조금이라도 더 모아나가고 싶은데 그런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들을 또 많이 해주셨어요. 삶의 질을 너무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시드머니를 모으려면 당연히 모으는 돈을 좀 더 늘리고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절약을 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일상생활에서 1,000원, 2,000원, 만원, 2만원 조금이라도 더 아껴나갈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제가 5가지 정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이 방법을 들어보거나 어렴풋이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죠? 실천을 하냐 안 하냐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다 보시고 당장 내가 여기 있는 5개를 다 실천을 해보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하나하나 다 꼼꼼히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해 볼게요. 생활비 10만원 이상 아끼는 꿀팁 첫 번째입니다. 월간 구독 서비스에 지출하는 총 비용을 계산해 보시고 줄일 수 있는 것들은 과감히 줄이세요. 이런 구독 서비스에 매달 지출하는 금액을 한번 다 모아서 내가 어디에 얼마를 쓰고 있는지 명확히 지금 알고 계신가요?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왜냐면 이 월간 구독비가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심지어 스트림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겼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구독하고 있는 OTT 스트리밍 서비스, 스트림 플러스 인플레이션, 스트리밍 서비스의 가격이 점점 오르고 있다 라는 것을 뜻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유튜브도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 가격이 1,450원이었다가 14,900원으로 갑작스럽게 43%나 올랐습니다. 이것도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인앱 결제 가격이 아니라 PC 결제 가격 기준이에요. 유튜브뿐만 아니라 평균 OTT의 지난 1년간 가격 상승률은 평균 25%라고 합니다. 2024년 현재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유튜브 프리미엄 19,500원, 넷플릭스 기본 13,500원, 디즈니 플러스 스탠다드 9,900원, 티빙 베이직 9,500원, 밀리의 서재 9,900원, 쿠팡 와우 멤버십 4,990원. 이거 다 합치면 67,290원을 매달 구독 서비스 비용으로만 술술술술 쓰고 있는 겁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있죠. 9,900원? 5,000원? 뭐 이 정도는 추가해볼까? 라는 마음으로 하나 둘씩 늘리다가는 매달 5만원 이상을 구독 서비스 비용만 내는 데에 지출할 수도 있다라는 소리예요. 지금 당장 내가 월에 구독하고 있는 구독 서비스가 뭐뭐뭐 있는지 좀 나열을 해보시고, 특히 OTT 서비스 같은 경우는 중복해서 여기저기 있는 컨텐츠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이버에 검색해보거나 아니면 왓챠피디아에 검색해보면 어떤 OTT 서비스에 이 컨텐츠가 있는지 찾아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콘텐츠가 없거나 아니면 내가 한 달에 3번 이상도 안 본다 하는 그런 OTT 서비스는 지금 당장 과감히 구독 해지를 해주세요, 여러분. 그리고 또 여러분, 지금 구독 서비스들 인앱 결제로 하고 계세요? 아니면 PC에서 결제하고 계세요? 인앱 결제, PC 결제 차이가 뭐냐면요. 인앱 결제는 이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은 그 어플 내에서 결제를 하고 있는 상황을 인앱 결제라고 말하는데요. 이 인앱 결제가 PC, 웹으로 들어가서 그 사이트에서 결제하는 것보다 최대 26% 정도가 더 비쌉니다. 왜냐면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 어플, 넷플릭스, 유튜브를 다운로드 받은 앱스토어라든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그 어플에서 결제한 비용에 대해서 최대 26%의 수수료를 떼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그 서비스 입장에서도 그 수수료만큼 고객에게 비용을 더 부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한번 검색을 해봐서 PC에서도 똑같이 구독 서비스를 결제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인앱보다는 당연히 PC에서 결제를 해서 몇천 원이라도 더 아껴야죠. 실제로 유튜브 프리미엄 같은 경우도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결제하면 19,500원이에요. 하지만 PC에서 결제하면 14,900원입니다. 거의 5,000원 가까이 차이가 나죠. 그래서 당장 구독 서비스 리스트 다 나열하고 안 쓰는 서비스 해지하고 그리고 남아있는 서비스 중에서도 인앱 결제하고 있다고 한다면 PC 결제로 싹 바꾸는 거 지금 당장 오늘부터 실천해봅시다.
생활비 10만원 이상 아끼는 꿀팁 두 번째, 알뜰폰 요금제 쓰기. 뭔가 알뜰폰? 이름이 좀 멋없는데? 뭐 알뜰하면 얼마나 알뜰한데? 뭐 알뜰하다고 해서 좀 데이터 느려지고 성능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 계시죠. 하지만 이 알뜰폰 요금제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은요, 사실은 그 대형 통신사인 SKT, KT, LG U+의 그 대형 통신망을 도매가로 빌려서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통화 품질이나 데이터 속도 측면에서 전혀 차이가 나지 않고요. 오히려 가격은 저렴합니다. 저도 알뜰폰을 사용하기 전에는 한 달에 한 6, 7만 원 정도가 나왔었거든요. 지금은 매달 33,990원에 무제한으로 아주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대형 통신사의 동일한 사양을 찾아보면 최소 5구 요금제, 59,000원 요금제 이상은 좀 사용을 해야 되더라고요. 금액적으로 비교해보면 한 달에 25,010원 정도, 25,000원 정도 아끼는 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알뜰폰 요금제의 단점은 없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단점도 있긴 있어요. 뭐냐면 그 대형 통신사에서 뭐 매달 제공하는 뭐 영화 쿠폰 할인, 뭐 이런 멤버십 혜택은 좀 부족하긴 합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대형 통신사를 사용할 때도 그렇게 활발히 사용하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매달 25,000원 아끼면 그 25,000원 아낀 걸로 그냥 영화 싸게 보는 게 더 나아요. 맞다. 그리고 알뜰폰 요금제는 약정 기한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뭐 가입을 했다가 더 좋은 요금제를 발견하면 해지하고 다른 요금제를 다시 사용하셔도 되는 그런 편리함이 있습니다. 그럼 알뜰폰 요금제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거냐? 라고 물어보시면 되게 간단합니다. 쿠팡에서 알뜰폰 유심이라고 검색하시면 이제 유심 제품이 쫙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U+, U 모바일 알뜰폰 유심을 구매를 했어요. 이 유심 가격이 2,200원입니다. 이걸 집에 배송을 받으시면 그럼 그 유심을 기존에 있던 유심이랑 바꿔치기 한 다음에 그 설명서에 나와 있는 대로 개통 과정을 따라 하시면 됩니다. 저는 한 10분 만에 모든 개통 과정을 다 완료를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쿠팡에서 찾아보는 방법도 있고 요즘에는 모요라고 모두의 요금제 이런 웹사이트가 있거든요. 들어가 보시면 데이터 무제한 아니면 뭐 통화 뭐 어느 정도 됐으면 좋겠다 같은 기준을 좀 선택을 하시고 그 중에서 좀 잘 맞는 것들을 구입을 하시면 좀 만족스러운 요금제를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활비 10만원 이상 아끼는 꿀팁 세 번째, 중고 기프티콘 활발하게 활용하기. 이제 정가 다 내지 마시고 10% 이상 할인받는 그 중고 기프티콘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세요. 요즘 기프티콘을 선물하고 사는 문화가 정말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안 쓰는 기프티콘을 좀 싸게 팔아서 그걸 거래하는 그런 중고 기프티콘 거래 앱들이 정말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당근도 있고 니콘 네콘 아니면 일상 카페 이런 것들이 되게 활성화가 잘 되어 있어요. 최대 5%에서 10% 정도 할인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땡처리라는 항목에 들어가 보시면 기본 10%에서 최대 45%까지 뭐 교촌, 피자헛, 베스킨라빈스, 뭐 카페 상품권 같은 것들을 다 할인해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플러스로 더 활용하고 있는 방법인데요. 올리브영에서 생필품 같은 것들 이제 많이 사잖아요. 그럴 때 가서 그냥 카드 결제하지 마시고 네이버에 올리브영 상품권이라고 치면 좀 할인된 금액으로 상품권을 살 수가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이제 생필품을 산다거나 이런 것도 좀 방법인 것 같아요. 뭐 사실 안 사고 안 먹고 하면은 할인율 100%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안 먹고 안 사고 안 씁니까? 근데 이렇게 쓸 때 그래도 뭐 10%라도 더 아낄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고 기프티콘 적극적으로 한번 활용해보세요. 생활비 매달 10만원 이상 아끼는 꿀팁 네 번째, 매일 사용하는 교통비를 아끼자입니다. 우선 여러분들 따라하세요. 택시는 웬만해선 타지 않는다. 주변에 교통수단이 전혀 없거나 아니면 내가 무거운 짐을 지금 들고 있어서 절대로 대중교통으로 옮길 수가 없다거나 아니면 정말 부득이하게 너무 심야 시간대가 돼서 교통이 다 끊겨버렸다. 이 세 가지 상황이 아니라면 택시는 웬만해선 타지 않는다. 택시를 타게 되는 경우 중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기본 요금이니까 타도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한다거나 아니면 오늘 너무 힘들었으니까 나는 좀 쉬어야 돼. 좀 타야 될 것 같아. 이렇게 해서 타는 경우. 아니면 지금 한 20분 정도 일찍 나올걸. 약속 시간 늦었네. 택시 타야지. 이런 경우들이 좀 있는데 최대한 이런 경우를 안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서 택시는 웬만하면 타지 말자. 왜냐면 택시 타는 거 한 번, 두 번 합치면 이거 한 달에 교통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택시는 웬만하면 줄이자. 그리고 보통 출퇴근할 때 이제 대중교통을 가장 많이 이용하게 되잖아요.
이 출퇴근 시간에서 대중교통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대한 아껴보려는 시도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적지까지 이제 노선을 비교해서 시간이 얼추 비슷하게 소요가 되는데 일반 버스가 있고 좌석 버스가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일반 버스를 타야겠죠. 이런 것처럼 좀 노선을 좀 비교하고 가격을 비교해봐서 이 정도는 좀 커버가 가능한 그런 소요 시간이다 라고 하면 최대한 좀 저렴하게 탑승할 수 있는 옵션을 선택해보세요. 좌석버스 한 번 타면 2,800원이거든요. 근데 일반 버스는 1,450원이란 말이에요. 일주일에 5일, 한 달 매일 출퇴근을 한다고 하면 대중교통을 총 40회 정도 타게 되거든요. 출근, 퇴근 포함해서요. 이걸 몽땅 좌석버스로만 탄다고 하면 11만 2천원인데 일반 버스로만 탄다고 하면 58,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좀 더 저렴한 옵션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렴한 옵션을 택하자. 그러면 줄일 수 없을 것 같았던 교통비에서도 매달 어느 정도는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 10만원 이상 아끼는 꿀팁 5번째. 배달음식 시켜 먹을 돈 아껴서 건강하게 집에서 만들어 먹는 식단을 해보자 입니다. 저는 좀 자주 먹는 것들은 쟁여놓고 좀 먹는 편인데 제가 대표적으로 쟁여놓는 아이템들이 요거트, 두유, 스무디 재료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요거트는 시중에서 사 먹으려고 하면 450g에 13,500원? 요 정도 되거든요. 그거 한 3-4번 먹을 수 있는 분량이에요, 저한텐. 근데 이제 쿠팡에서 그릭 요거트를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이 드링킹 요거트를 벌크로 2.45L를 사면 이걸 만들어도 그릭 요거트가 계속 공장처럼 만들어지거든요. 거의 이걸로 2-3주는 먹을 수 있어요. 그릭 요거트가 좀 비싼 편이잖아요. 근데 요거를 만들어서 먹을 수 있으니까 좀 많은 비용을 세이브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유 같은 경우도 제가 단백질을 좀 챙겨 먹으려고 이 메일두유 그 단백질 9g짜리 들어있는 거를 사서 먹고 있는데 이게 24개에 13,300원이거든요. 그럼 개당 554원 꼴이에요. 근데 편의점에서는 한 개 사 먹는데 1,3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매번 사 먹는 거 대신에 이 벌크로 주문해 놓으면 한 달 동안 그냥 두유는 계속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아침마다 건강 스무디를 만들어 먹는데 케일도 들어가고 샐러리도 들어가고 사과랑 당근, 아몬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요것들을 매번 밖에서 한 잔 사 먹으려고 하면 요즘 한 잔에 거의 한 6,000원? 요 정도로 가격대가 있잖아요. 근데 집에서 만들어 먹으면 한 달에 44,000원 정도 들거든요. 그럼 한 잔에 1,400원 정도에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밖에서 사 먹거나 배달비로 나가는 돈 이런 거 다 아껴서 그냥 식재료를 사서 내가 조금은 손이 가더라도 만들어 먹으면 굉장히 많이 식비를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 맵고 짜고 단 이런 배달 음식들은 다 위장장애랑 이 급속 노화의 지름길이잖아요. 그래서 건강한 식단도 챙기면서 미래에 들어가는 병원비도 좀 아끼는 그런 개념으로 식단을 조금 더 신경 써서 해보시면 식비에서도 좀 많은 부분을 좀 저축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들을 아주 러프하게만 잡아도 한 달 생활비를 총 14만 3,660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구독료부터 시작해서 통신비, 그다음에 식비, 문화생활, 생필품, 교통비까지 이제 싹 다 이만큼 최대로 절약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내가 사용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더 사용한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플러스 마이너스로 몇만 원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적어도 지금 현상 유지보다는 매달 10만 원씩 아낄 수 있다는 점. 이게 조금 모아보면 몇백 원, 몇천 원 이렇게 보이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지만 이게 한 달로 쌓이면 10만 원이고 1년으로 쌓이면 120만 원이거든요. 이 120만 원을 허공에 날리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다이어트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다이어트해서 우리 시드머니 목표에 좀 더 빨리 달려가 보자고요.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도 생활비를 최대한 아낄 수 있는 꿀팁 5가지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앞으로도 제가 이런 좀 생활비 아끼는 법, 제가 요즘 재테크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공유도 드리고 좀 다양한 경제 이슈에 대한 제 생각이나 코멘터리 이런 것들도 다양한 컨텐츠도 많이 준비해 보려고 하니까요. 소뉴 채널 앞으로도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가능하시다면 알람 설정도 해주세요. 그러면 오늘 영상도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히 계세요.